갯내음이 입안에서 톡! 바닷가 갯벌에서 자라는 꼬들한 식감의 새발나물. 갯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새발나물은 해초류와 산나물 그 중간 정도의 식감으로 짭조름하면서도 깔끔한 뒷맛을 자랑한다. 얇고 길쭉한 잎이 부추처럼 보이지만 쓴맛도 없고 식감이 살아있어 나물놀이도 그만인데 건강밥상 오늘은 세 가닥의 영양덩어리 새발나물과 함께한다. 새발나물에는 칼슘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칼륨 성분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 발달에 큰 도움이 되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새발나물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 칼륨, 베타카로틴, 각종 미네랄 등은 체내의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어 고혈압을 예방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염생식물로 잘 알려진 새발나물은 새발낙지처럼 가늘어서 또 새의 발 모양처럼 생겨서 새발나물이라 불린다. 새발나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두부 사이사이 새발나물의 영양이 넘치게 담겼다.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새발나물 두부선.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피크닉의 계절, 이 봄에 딱 어울리는 만인의 레시피 새발나물 김밥. 아삭한 식감이 색다른 김밥을 연출한다. 전국에 염분이 있는 곳에 자생하는 갯나물이라고도 하고요, 새발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새발나물을 이용해서 새발나물 두부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발나물은 가닥이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으면서 대가 억세지 않은 걸 골라야 한다. 또 초록의 잎이 소나무처럼 가늘면서 뾰족한 게 싱싱한 새발나물이다. 먼저 두부선에 들어갈 새발나물은 억센 줄기를 제거한 후 가닥가닥 깨끗하게 씻어준다. 손질한 새발나물은 끓는 물에 아주 살짝만 데치는 게 포인트. 데쳐낸 후엔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염분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새발나물 데칠 때는 소금을 안 넣거든요. 소금을 안 넣은 이유는 새발나물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짝만 데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데친 새발나물은 듬성듬성 썰어주고 당근은 채 썰어 데치고 돼지고기와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또 두부의 물기는 키친타올로 제거한 후 소금 간을 하고 돼지고기도 간장과 참기름 통깨를 넣어 밑간을 한 후 예열해둔 팬에서 기름을 두르지 않은 채 타지 않도록 노릇하게 볶아낸다. 이어서 물기를 꼭 짠 새발나물에 데친 당근을 넣고 소금, 참기름, 통깨를 넣어 다시 한번 버무려준다. 새발나물은요, 미리미리 간을 따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요, 오늘 양념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발나물, 당근과 그다음에 고기, 두부를 각각 간을 하면은 나중에 간이 딱 조합이 되어서 맛이 좋습니다. 넉넉히 기름을 두른 팬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삼각형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내는데 향긋한 향을 더하기 위해 식용유 대신 들기름으로 구워도 좋다. 잘 구워진 두부를 반으로 갈라 칼집을 내주는데 이때 두부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속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둔다. 섞어둔 새발나물을 두부 사이에 넣어 씹는 맛이 좋도록 샌드위치 속을 채우듯 푸짐하게 채워준다. 두부의 두께는 2cm가 좋고요. 앞뒤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고요. 또한 단단하게 구워줘야만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가지런하게 담은 접시에 새싹 채소를 올린 후 치즈가루와 발사믹 소스를 뿌려주면 새발나물 두부선 완성.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두부와 아삭한 새발나물의 조화. 한 입에 쏙! 초록의 싱그러움과 건강한 바다향이 내 입안으로 쏙 하고 들어온다. 옛날에는 소금 생산과 벼농사에 피해를 많이 준 새발나물이 요즘에는 특허작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발나물을 이용해서 새발나물 김밥 만들어 볼게요.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새발나물은 조리할 때 소금을 넣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염장된 새발나물은 보관만 잘하면 보름 이상 먹을 수 있는데
뿌리째 깨끗하게 씻은 다음 찬물에 헹궈 먹을 만큼 소분해 냉동 보관해주면 된다. 김밥에 들어갈 새발나물은 깨끗이 씻어 손질하자. 새발나물 구입하실 때 좀 새발나물이 통통한 거 구입하시고요. 구입하신 후에 보관할 때는 키친타올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고 좀 남았으면은 살짝 데쳐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드셔도 좋습니다. 짭짤한 맛이 살아있는 새발나물은 소금 대신 액젓과 참기름, 통깨를 넣어 조물조물 양념해 둔다. 김밥 재료는 각각 볶아 소금 간을 해주는 게 포인트. 당근은 채 썰어 기름에 볶아주고 김밥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달걀 지단도 붙여주자. 알끈은 제거한 후 지단이 찢어지지 않게 약불에서 뒤집어가며 조심조심 구워낸다. 잘 구워진 지단을 돌돌 말아 얇게 채 썰어 준비하면 김밥 속재료 준비 끝. 새발나물 김밥에 들어가는 채소는요, 간을 너무 세게 하게 되면은 새발나물이 기본적으로 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을 심심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은 소금과 참기름, 통깨를 넣어 밥알이 뭉개지지 않도록 주걱을 세워가며 버무려준다. 마지막으로 김발을 이용해 새발나물 김밥을 만들어보자. 김 위에 밑간한 밥을 올리고 준비한 재료들을 푸짐하게 넣어 돌돌 말아주는데 밥알이 도마나 칼에 들어붙지 않도록 참기름을 발라가며 모양이 풀어지지 않게 잘 썰어준다. 오늘 새발나물 김밥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김밥인데요. 좀 독특하게 드시려면은 고춧가루 묻혀서 같이 넣어도 맛이 좋습니다. 간단한 주말 밥상으로 정성이 담긴 도시락으로 통깨 솔솔 뿌린 새발나물 김밥이 완성됐다. 시금치와 오이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새발나물 김밥. 김밥과 어우러진 아삭하고 오들거리는 식감은 색다른 재미까지 연출한다. 새발나물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줍니다. 새발나물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체내에 쌓인 찌꺼기와 독소를 배출해 체내의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또한 새발나물은 각종 무기질 및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만성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채소이면서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바다향까지 느껴지는 매력 만점의 식재료 새발나물. 바닷가나 염전 주변, 소금기가 있는 땅이면 어디서나 자생하는 갯나물로 겨울부터 4월까지가 제철이다. 샐러드부터 나물 무침, 거기에 부침개까지 활용하는 대로 최상의 맛을 선물하는데 제철 별미 새발나물로 행복 충전, 건강 밥상을 꾸며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이 담백하고 쫄깃한 맛 때문에 조개를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6월까지는 드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로 페류 독소 때문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조개류에 들어있는 페류 독소는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홍합이나 백합, 바지락 같은 페류는 물론이고요. 멍게나 미더덕 같은 피낭류에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이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페류에 축적되면서 중독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심하면 근육마비나 호흡 곤란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6월까지는 갯벌에서 임의로 조개를 채취해서 생으로 드시는 일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청각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이명. 이명은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나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현상으로 환청과는 다르다. 시간이 지나도 이명이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들린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명은 실제 외부 소리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를 느끼는 증상을 의미하고 귀에서 풀벌레 소리가 나기도 하고 삐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기계 소리, 매미 소리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소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명 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비인후과 외래 환자의 약 4.3%가 해당된다. 노화로 인해 이명을 겪는 환자만큼이나 스트레스, 소음 노출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이명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귀 속에서 들리는 불편한 소리, 이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있죠. 어르신들은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는 소리다 표현도 하시는데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이게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나만 이런 정체불명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치료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엔 이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김한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나에게만 들린다라는 이 환청과 이명은 엄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이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명은 실제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나 귀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고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대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말소리나 노랫소리가 들리는 환청과는 조금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이명은 실제로 나지 않는 소리가 이 환자 본인에게는 지속적으로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명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윙, 삐 하는 소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슉슉거린다는 소리, 쏴하는 물소리, 쾅쾅거린다는 소리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외 다른 풀벌레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 매미 소리, 기계 소리, 쇠소리 소리, 엔진 소리 같이 굉장히 다양한 소리, 거의 의미가 없는 거의 모든 소리를 다 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귀라는 기관이 상당히 예민한 부위라서 이 귀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명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 한 해에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결과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명으로 진료를 본 환자 수가 30만 명 이상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나 여기는 단순히 이명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진료를 본 환자들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난청으로 진료를 보신 환자분들도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 이명으로 고통받는 환자분은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명도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유병률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난청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노령층에서 조금 더 유병률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젊은 연령에서도 거의 2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이명으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남녀 간의 차이는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여성분에서 조금 높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외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남성 쪽에서 높다는 연구들도 많아서 실제로 남녀 간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가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오래 사용하다 벗으면은 쇠소리 같은 다른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이명은 또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효과를 저희가 방음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실험에서 이명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반인들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방음실에 한 10분 정도 앉아있게 했더니 그중에 94%가 이명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는 귀 안에서 어떤 소리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워낙 어느 정도 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전혀 없어지면 안에서 나는 소리를 느낄 수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폰을 좀 사용하다 벗었거나 아니면은 아주 조용한 환경에 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이명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청각 검사를 할 때 보면 소리가 나는 쪽에 이렇게 손을 대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또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 이명이 발생하는 원리를 조금 짚어주실까요?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각 검사할 때 들어가는 그 공간 자체가 방음실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음식 효과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는 청각 세포들이 어떤 자극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 안에서 전기 신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귀 안에서는 사실은 어떤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소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밖에서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나는 소리를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정상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귀 안에서는 소리를 느낄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저희가 이명을 듣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음실 효과라는 게 청각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 보셨던 슬라이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외부에서 나는 소리와 귀에서 나는 소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음실에 들어갔을 때는 위에 있는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안쪽에서만 소리가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귀 안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소리에도 정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고 있지만 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듣는 건가요? 우리가 소리를 청취하기 전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밖에 외부에서 나는 어떤 소음 같은 소리와 그리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가 보통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이제 뭐 음악 소리가 됐든 말소리가 됐든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 소리만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의 저희가 청취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명은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좀 짚어보죠.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외부의 소리가 감소하면서 이제 안쪽에서 나는 소리를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게 되는 현상이 한 가지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외부 소리가 들어오는 것은 동일한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내부에서 소리가 더 커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소리 크기가 감소했을 때 보통 저희가 자기 전에 밤이 좀 주변이 많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용한 상태일 때 이명 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자기 전에 귀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따라서 저희가 치료하는 그 외 모든 과정들은 이런 원인을 바탕으로 저희가 치료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밤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는 이렇게 이명이 나타나고 누군가는 괜찮고, 그런 차이점이 분명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주파 영역의 청력이 특히 감소한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연세가 들면서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음 등으로 인해서 청력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00Hz 이상 영역에 해당하는 고주파 영역의 청력이 감소합니다. 이 얘기는 고주파에 해당하는 삐 하는 소리들이 아무래도 좀 덜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소리가 조금 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귀 안에서 나는 소리가 그 균형에 있어서 조금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고주파 영역의 난청 정도는 일상생활할 때는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과 상관없이 이제 주변이 매우 조용한 환경에 갔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고주파 영역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명을 조금 더 심하게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람마다 또 청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청력이 정상인 분들 사이에서도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때문일까요? 네,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좀 이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청력이 정상인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청력이 정상이신 경우는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특별히 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됐든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귀 안에서 나는 소리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청각세포들의 어떤 신경 전달이 조금 과하게 활성이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귀 안에서 나는 소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커졌을 때 청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이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귀 울림, 귀 울음으로도 불리는 이명은 귀와 관련된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명은 청각기관 자체에 생기는 것과 근육, 혈관 같은 청각기관 주위의 구조물에서 발생해 청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비청각성 이명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성인 기준 이명의 유병률은 20.7%, 성인 5명 중 1명은 이명을 앓고 있다.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왔어요. 혹시 어떤 소리가 나세요? 그냥 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느 쪽 귀에서 소리가 나세요? 왼쪽 귀에서만 소리가 나요. 혹시 언제부터 소리 계속 나셨어요? 3일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으세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 소리가 더 커져요. 흔히 이명이 나타나면 그저 단순한 컨디션 난조로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난청과 함께 이명이 나타난 경우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심하면 청력까지 이를 수 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현재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병은 갑자기 이유 없이 청력이 떨어지는 병인데 청력이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는 분은 안 들린다고 하면서 병원에 오시지만 청력 저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던 환자분처럼 한쪽 귀에서 이명이 난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돌발성 난청 치료와 동일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의 치료는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거나 필요하면 귀에 이렇게 주사를 맞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해서 청력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면 이명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귀가 먹먹하거나 잘 들리지 않으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야 한다.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데 주요 증상으론 난청과 함께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이명 검사로는 먼저 기본적인 병력을 청취 후 고막 검사를 실시하고 난청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청력 검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귀에서 삐 하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윙윙거리는 소리도 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어느 쪽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으세요? 한쪽에서 난다기보다 양쪽에서 다 울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고 머리 안에서도 간간히 울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납니다. 언제부터 소리가 나신 것 같으세요? 젊어서부터 있었는데 최근 한 3, 4개월간 그때부터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이명은 대개 과로를 했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명은 우울증이나 인지장애는 물론 심하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청각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 주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가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군대 때 소음 노출에 의해서 손상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셨을 때 고주파 영역 청력 손상이 발생을 하였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치료는 청력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생각보다 청력 저하가 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청력 저하가 심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는 상담 치료랑 환경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고음 영역대에 청력 손실이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저주파 영역까지 범위가 확장되면서 언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청력 검사 외에 원인 파악을 위해 영상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명은
대부분 청력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소리를 듣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심한 청력저하라고 하면 병원에 대부분 오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청력저하에 크지가 않은 경우에는 청력저하 증상보다는 이명이라는 증상을 먼저 느끼고 병원에 찾아오게 되거든요. 만약 이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병원에 오셔서 꼭 청력 검사 확인을 해보고 혹시 고칠 수 있는 청력 저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주기적으로 청력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청각기관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소음이나 신경을 자극하는 약물, 과도한 카페인 섭취와 흡연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무엇보다 적절한 운동과 안정을 통해 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육체는 물론 정신 건강까지 병들게 하는 이명. 아는 만큼 극복할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이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죠. 자, 이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 검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서 저희가 청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 즉 난청이 발생했을 때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 청력 검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 청력 검사 또는 어음 명료도 검사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청력 검사들을 통해서 난청이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난청이 동반되어 있고 만약에 그 난청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난청이다라고 하면은 난청에 대한 치료가 곧 이명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청력 검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명도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환자가 듣고 있는 이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환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호소를 하시지만 실제는 어떤 특정 주파수 혹은 특정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이 귀에서 듣는 소리를 찾고 그 특성에 따라서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문지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모두 이명 때문에 삶에 좀 어느 정도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시게 되지만 실제로 그 불편함의 정도는 환자분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고 실제로 굉장히 불편함의 정도가 크면 굉장히 좀 저희가 좀 적극적인 치료를 좀 권장을 해드릴 수 있고 불편하다고 오시긴 하셨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정도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상담과 어떤 환경음 치료 정도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명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환자의 상태나 또 이명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텐데 이 이명의 치료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이명의 원인별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명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외부 소리 크기 감소, 즉 난청과 관련된 이명이라면 난청에 대한 치료가 곧 이명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난청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돌발성 난청과 같은 특정 질환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약 같은 치료를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 소리가 증가돼서 그러니까 청력이 정상인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 신경 전달 경로의 과활성 등으로 인해서 내부 소리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하는 어떤 상담 치료 또는 환경음 치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되고 이런 발생 원인을 바탕으로 치료법을 정하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어지럼증을 경험한 분들이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명이 나타날 수 있는 난청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난청에 대한 모든 질환이 이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돌발성 난청, 노화성 난청, 전운성 혼합성 난청, 특히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는 메니에르병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표시된 질환 말고도 난청과 관련되는 모든 질환에서는 이명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은 좀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병을 의미하고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노화성 난청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음성 혼합성 난청, 이것은 주로 중이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중이염의 수술 등을 통해서 이명 역시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것도 적절한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이명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 중에서도 난청의 정도가 조금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아예 안 들린다고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명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실 수가 있어서 이러한 동반된 난청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이명의 치료가 돼도 되겠습니다. 네,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 난청 관련 질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그 돌발성 난청,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갑자기 발생한 청력 저하고요. 보통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했다거나 뭐 한 달 이내 이렇게 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갑자기 발생한 난청을 돌발성 난청이라고 말을 하고요. 돌발성 난청은 심한 경우에는 아예 한쪽 귀에 청력이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청력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난청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면서 병원에 되게 잘 오세요. 근데 난청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력에 떨어진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단순한 이명, 이러다 금방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병원에 오시지 않고 계시다가 좀 뒤늦게 발견돼서 치료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스테로이드 약을 먹거나 아니면 고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조금 치료를 빨리 할수록 회복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만약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청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면 이명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연세가 들면서 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노화성 난청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노화성 난청은 저희가 좀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당연히 앞에서 돌발성 난청과 마찬가지로 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안 들린다고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청력이 아직 조금 떨어졌을 때, 즉 일상생활에는 아직 불편함은 없지만 실제로는 청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이명 증상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상 이명이 거의 모든 분들에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증상이 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력에 대한 치료가 곧 이명의 치료가 되겠고요. 난청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 난청이라고 하면 환경음 치료나 저희가 상담 등을 통해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난청, 꽤 들리는 것도 꽤 불편할 정도의 난청이 동반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청기 등을 통해서 청각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이명이 나타난다면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환경음 치료라고 저희가 부르고 혹은 생활 습관의 개선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명이 들리는 조용한 환경을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한 환경에 가면 아까 앞에서 아주 조용한 환경에 갔을 때 이명이 오히려 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조용한 환경에 가면 오히려 이명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고 이명이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자꾸 들으시게 돼요. 이렇게 오늘은 소리가 나나 오늘은 안 나나 이렇게 자꾸 귀를 오히려 이렇게 쫑긋 세우고 이명이 어떻게 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한 환경을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공기청정기 아니면은 다른 저 예전에 어항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어떤 일정한 소리가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생활 소음 같은 것들을 오히려 조금 나도록
두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명이 조금 가려지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작게 틀어서 이명을 최대한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런 환경음 치료의 핵심이라고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난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리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검사를 하고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이 확인된 경우는 이제 그 난청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청의 원인이 뭐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르병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는 먹는 약도 있고 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직접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도 혹은 중등도 난청으로 청력이 좀 이미 진행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청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보청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보청기 사용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청력 정해가 심한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고도 난청이라고 불리는데 이 경우는 인공화 의식술이라는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최근에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만성 중이염, 그러니까 중이염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손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이명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약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이염에 대한 수술을 한 후를 통해서 난청을 고치고 이명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이 없는 이명의 경우는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환경음 치료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명을 가장 무시하시면서 지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명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이명 외에도 좀 경우가 특이한 이명도 있을까요? 몇 가지 조금 특성이 약간 특이한 이명들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박동성 이명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소리가 심장박동 뛰듯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귀에서 들립니다. 이렇게 툭툭툭툭 하는 심장박동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이명이 들리게 되고 이것은 머릿속에 있는 혈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고 혈관을 감싸는 뼈가 얇아져 있고 만약에 저희가 수술로 그 뼈를 충분히 덮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수술을 통해서 이명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 이제 타자기 이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이렇게 타자기 치듯이 톡톡톡톡 하는 소리야 따다다다 하는 소리가 귀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고요. 이거는 혈관에 의해서 청신경이 순간적으로 압박돼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조금 치료가 가능하고 항경련제라는 약물을 좀 저용량으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박동성 이명 혹은 이런 타자기 이명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병원에 오셔서 좀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설명하실 때 이 이명 난청을 치료할 때 인공와우 이식술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수술법이 어떤 방법이고 또 이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 청각장애 아동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선물한다든지 할 때 하는 수술이 바로 인공화 의식술이고요. 이거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굉장히 심한 난청인 경우에도 이 수술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로도 효과가 없는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들에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들이 어느 정도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야지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난청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사실상 청각세포들이 그런 전기 신호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들어내더라도 굉장히 좀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아예 달팽이관 안에다가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전극을 아예 심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각세포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이 그림에 보시는 이 와우 기계가 자극을 직접 줌을 통해서 소리를 듣게 해주고 이렇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에도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최근에 많이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이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명에 대해서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들이 있다면 그 점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만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청력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청력을 확인하고
난청이 있다면 난청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청 여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상담 또는 생활소음을 활용한 환경음 치료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명을 자꾸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최대한 무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이명의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고도 이상의 난청, 매우 심한 난청에서도 만약에 이명이 너무 불편하시다 하면 인공호흡 시술 등과 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이명에 대해서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명으로 들리는 소리는 변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X입니다. 소리는 변하고요. 매일매일 다르다고 하고 워낙 다양한 소리가 들리게 되고, 다만 들리던 이명의 소리가 갑자기 더 커지거나 그런 것은 꼭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것이 아니고 소리가 변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소리는 변할 수 있고 커지지만 않는다면 이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명이 생길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O입니다.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결국 청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청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보통 소음에 의한 난청의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고주파 영역의 난청이 특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고주파 영역의 난청이 발생을 하면 이명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콘서트장을 가거나 갑자기 큰 소리에 노출되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귀가 멍하거나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청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한 2,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친구가 이명이 있는데 귀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주변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청력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까요? 네, 이 이명이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점을 물어보셨어요. 이명 때문에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라고 여기 질문에 돼 있었는데, 사실 이명 때문에 주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 거고요. 아마도 청력이 좀 떨어져서 주변 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고 그거로 인해서 동반되는 증상이 아마 이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명 때문에 청력 손실이 이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순서를 좀 반대로 청력 손실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명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용한 곳에 있으면 유독 삐 거리는 소음이 가끔 들리곤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이 조용한 곳에만 있으면 들리는 삐 소리, 치료가 필요할까요? 우리 귀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고요. 다만 진료나 아니면 꼭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한쪽 귀에서만 났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돌발성 난청 같은 좀 특수한 다른 질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야겠지만, 양쪽 귀에서 일시적으로 잠깐씩 나는 소리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이명에 대해서 이 점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명은 네모다. 이 네모 안을 채워주시죠. 이명은 시계 소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집에서 왜 시계 소리 이렇게 시침 돌아가고 초침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계 소리가 대부분은 잘 모르고 지내세요. 그래서 이명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소리는 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자기 전에 그 주변이 굉장히 조용해지면 시계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다가 한번 그 시계 소리가 귀에 어떻게 딱 박히면
계속 들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명도 어떻게 한번 갑자기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계속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시계 소리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시계가 작동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일 때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봐서는 이명은 시계 소리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이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김한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이명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청력과 관련된 질환은 한 번 손상이 되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집중력 저하는 물론이고요.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단순한 귀병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